네, 지금부터는 문제은행 큐브의 15개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5개 메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초자료나 문제 작성, 이러한 모든 메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각각 하나하나씩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 작성 HWP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그쪽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좀 더 깊지만 완벽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요. 기초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리면 필수 설정은 이제 아래 한글과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래 한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과정과 과목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각 과정에 대한 이쪽에서 보시면 각 과정에 해당되는 과목과 단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된 폴더에다가 데이터베이스와 각각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작성한 문제들이 한 곳에서 통합되게 하려면 DB 위치를 관리하는 이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템플릿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게 된다면 아래 한글과 연동돼서 실제 문제지를 출력한 형태의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계속 동일한 게 열리네요. 예, 요런 식으로요. 이러한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그림이나 날짜,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것들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용 템플릿과 문제를 만들 때의 템플릿, 그 다음에 문제를 등록할 때 출제 연도라든가 출전도 여기서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문제 등록할 때 여기 없는 출전도 직접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뭐 어떤 곳에서 출처가 있던 건지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는 한번 데이터를 넣으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쪽에 먼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자료였고요. 문제 작성하는 곳에 들어가서 잠깐 본다면 밖에 메뉴에서는 문제 작성 HWP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래 한글뿐만 아니라 PDF,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찍은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놓고 그걸 문제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웹상에 있는 문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폴더에 그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설 강좌에 등록되기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2014년 11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직접 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큐브의 개설 강좌에 등록되게 되어 있는 문제지를 엽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큐브 프로그램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중간쯤 위치에 해설이 존재하는 위치에 같은 파일이 동시에 열리면서 위쪽은 문제가 보이고 아래쪽은 정답과 해설이 보입니다. 이렇고요.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복사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안만 문제 파일을 하나를 한 번 가져오기로 해서 양쪽에 보여주면서 문제를 복사하고 혹은 답안이 복사 안 될 때는 이쪽에서 따로 복사하기 위해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 선택을 하시고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답안과 문제가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답 옆에서 정답 투출 번호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정답이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배점 위쪽에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배점, 2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2점을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수학 1 단원은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출전은 교육청이고요. 연도는 2014년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유형은 이제 뭐 전국 연합 평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뭐 조판보를 보이게 한다거나 안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고 문제 미리 보기를 합니다. 문제 미리 보기를 하시면 1번이 있고 지금 만든 문제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문제는 2번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문제가 또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사이에 넣고 지금 문제지를 만들 것을 미리 테스트하는 문제병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1번이고 두 번째 게 2번, 그 다음 문제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정답 해설에서도 1번 정답 해설이 있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2번 정답 해설이 있고 3번 이렇게 존재하면 문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고 1번, 2번, 3번 해설에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난이도나 해설이나 정답이 없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아래 한글로 보시려면 HWP 버튼을 누르면 파일 자체를 아래 한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상태에서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아래 한글로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문제 작성하는 곳으로 들어오면 마지막에 저장된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고 문제를 새로 작성을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체크박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체크박스는 수학 1 방정식 단원을 다음 문제에서도 그대로 쓰겠다고 할 때는 체크를 하시고 바꾸려고 할 때는 풀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보니까 아까 가지고 왔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문제가 들어있는 이 문제지에서 문제를 하나씩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은 한 번만 입력을 하면 거의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3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번하고 2번을 바로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3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고 블록 지정하고 페이스트를 누르면 문제가 이동이 되고요. 다시 미리 보기를 하시고 채점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 칸에 놓고 정답 추출을 하게 되면 4번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하고요. 1번, 2번, 3번 돼 있고 다시 여기도 1번, 2번, 3번 돼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그럼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바로 클리어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없이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들어있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문제 등록하는데 뭐 한 10초, 뭐 빠르면 5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1분 안에는 한 문제씩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소 5초에서부터 뭐 길게는 1분 정도면 문제를 등록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제 작성을 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그다음 문제 검색입니다. 예, 지금 제가 열쇠 문제를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문제 검색하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과목에 해당되는 메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나는 거고요. 과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학 1, 예, 제가 등록한 문제가 과목이 수학 1이었죠. 그러면 방정식에 다 넣고 뭐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물론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라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수학 1에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가 보이죠. 예,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직접 아래 한글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직접 여기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편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문제를 크게 보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바를 움직여서 하실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HWP 버튼을 눌러서 아래 한글에서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단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출전, 연도, 시험 요령, 난이도, 배점, 이런 것들이 배점도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배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신다든가 정답이 없거나 그러면은 뭐 답 없음이나 해설 없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 번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유사 문제의 수와 유사 문제의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 문제 아이디를 뭐 이 번호와 이 번호가 유사한 거다라고 하면 14349라는 이 번호를 14348 옆에 유사 문제 번호에다가 유사 아이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문제지를 출제할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유사 문제가 아래쪽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 검색 수정 삭제는 이쪽에서는 이 문제 등록 하는 문제 작성 HWP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씩 등록을 하는 위주로 본다고 하면 문제 검색을 하는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단원별로 본다든가 아니면 문제 하나하나를 전체를 펼쳐놓고 본다든가 혹은 뭐 배점이나 정답, 그 다음에 시험 유형, 난이도도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오답 문제 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오답 문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유사 문제 수는 유사 문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과 유사 문제 수가 몇 문제다라는 게 있고요. 유사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문제의 번호를 넣게 되면 그 유사한 문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문제 검색 수정에 대한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작성의 메뉴입니다. 문제지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문제지 작성 메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문제지를 검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를 새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문제지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뭐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키워드도 뭐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은 여기에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과목 없이 전체에 대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수능 과정이라면 전체라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실제 시험 보는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서 넣고 문제지 정보 저장을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할 문제가 이제 아까 그 문제 검색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단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문제가 보이죠. 아까 열쇠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여기서는 가능하면 문제 수정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혹은 단원을 선택하면서 문제를 보시고 출제하고 싶은 문제를 뭐 한 5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요게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어느샌가 5문제가
출제됐고 배점은 몇 점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출제하고 싶으면 아까는 이쪽이 열세 문제였는데 열세 문제가 맞나요? 거기서 열세 문제였는데 5문제가 일리 가고 나머지 이제 7문제, 8문제가 여기 남아 있죠. 그럼 문제를 더 출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출제된 문제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 출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지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문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폰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성할 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한글로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열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 선택하시고 여기서 한글에 폰트를 기본 시스템 폰트로 맑은 고딕으로 하고 폰트를 한 11 정도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지금 아래 한글로 갔다 오면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아래 한글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장을 하면 이쪽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없앴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문제지 검색 쪽에 가시면 이미 만들어진 문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된 문제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문제지 역시도 이제 선택 문제지 삭제로 할 수도 있고요.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래 한글을 여기서 연동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문제를 테스트 했을 경우에 학생들을 통해서 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응시수나 평균 점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지 작성하는 간략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 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학생에 대한 명단을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물론 순서는 다 맞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사가 없으면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이런 식으로 학생 코드에 대한 번호 같은 것들과 학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담당 교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학생을 누르게 되면 시험을 받거나 혹은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내역 같은 것들을 여기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로그인 하실 때 고등수학 2, 3 과정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고등수학 2, 3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해야지만 한 번만 표시하면 되죠. 요거는. 그리고 학원에서 여러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나 혹은 중학교 과정 혹은 고등학교 2, 3 수능 과정 이런 거를 듣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학생들의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은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하시고요. 물론 학생에서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학교별로 그 다음에 선생님별로 학년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지도 하나 만들었고요. 학생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라고 간주를 하고 오답노트 처리를 합니다. 문제지 검색을 하게 되면 문제지가 나옵니다. 물론 앞에 보셨던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원하는 문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문제니까 문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험 본 학생이 일반이다라고 하면 일반을 놓고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OMR 채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OMR의 타입에 따라서 OMR 답안지를 아까 엑셀 붙여넣듯이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붙여넣으시고 성적 처리 버튼을 누르면 그냥 동시에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5문제를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 이름을 선택을 하고 5문제가 아니라 10문항이네요. 나중에 문제를 추가했죠. 그러면 이쪽에서 10문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클릭을 합니다. 물론 OMR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만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화면에 성적이 나오죠. 예, 총 만점 얼마에 다시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놓고 이 학생의 오답 노트를 출력하고 싶으면 개인별 오답 노트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그 학생이 1번, 4번을 틀렸는데 1번, 4번에 대한 문제만 오답 노트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화면이겠고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물론 OMR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이 오답 노트는 지금은 학생 한 명씩 이렇게 처리하는 오답 노트입니다. 지금 다른 학생도 만들어지죠? 이왕이면 이 학생은 좀 더 많이 틀리게 해볼까요? 예, 이렇게 틀리게 해보고 예, 이두영 학생을 다시 선택하고 오답 노트를 누르면 예, 좀 더 많이 됐죠. 예, 문제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답 처리에 대한 지금 오답 처리에 대한 부분은 라이트 버전에서 오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별 오답 노트는 여기서는 학생을 시험 문제를 선택하면 다시 오답 처리된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지만 실제 학생별 오답 노트 이 부분은 여기는 라이트 버전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학생에 대한 혹은 전체 시험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별 오답 노트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대상이 되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오답 노트가 없죠.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어떤 학생인지 대상을 이제 뽑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몇 반이다.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 2, 3학년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정은 선택을 하지 않고 반이나 성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일반이었으니까 그냥 대상자 전체 검색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전체 검색을 하면 학생들이 다 나오고요. 일단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보시면 시험 문제지에서 보면 저희가 첫 번째 만든 문제는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문제는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학생별 오답 노트를 보면 문제지 차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몇 차까지, 예를 들어서 10차까지 있다면 뭐 김철중 학생은 1차, 1차를 보고 뭐 김동명 학생은 1차부터 10차까지 혹은 나원탁 학생은 뭐 5차부터 10차까지 해서 그렇게 차수를 정해서 오답 노트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본 전체가 아니라 만약에 1년 동안 시험 본 거를 다 추출을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려면 문제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차수의 범위도 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도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고 오답 문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예, 아까 채점을 해서 오답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답 처리를 한 이 오답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오답 숫자만큼 학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오답 노트 작성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넘어가죠. 이쪽에 보시면 학생 이름이 넘어가면서 오답 노트를 자동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앞에 검색에 오답 노트 검색을 누르게 되면 학생별 오답 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순식간에 오답 문제들을 만들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학생별 오답 노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입니다. 취약점 분석은 이제 등록된 학생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된 학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시험 성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1번 테스트, 첫 번째 차수의 시험 문제죠. 그리고 과목은 뭐고, 10문제 중에 뭐 점수는 20점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오답 노트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오답 노트 파일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이 학생은 있네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만든 오답 노트, 그 학생에게 만들어진 오답 노트가 보이게 되겠고요. 단원별 통계를 대면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요 단원에 대해서만 10문제를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가 하나만 형성이 되는 거고, 실제 문제를 볼 때는 한 20, 30단원에 대해서 거쳐서 하게 된다면 가장 오답률이 많은 5개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5개의 차트가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별 통계가 되겠고요. 실제 오답 리스트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성적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번 봤다고 하면 10번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그때그때마다의 성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차수를 클릭하게 되면 그때의 시험 문제나
시험 문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오답에 대한 문제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취약점 분석이고요. 분석 보고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내용과 상담 내역이 같이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 보고서를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거나 그럴 경우에 요 분석 보고서를 직접 이제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제 컨트롤 P를 누르면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가 있죠. 여기서 눌러서 인쇄하게 되면 분석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취약점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엑스포트입니다. 문제 엑스포트가 이제 문제는 큐브에서 가장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검색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10개의 문제를 등록해 놨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전체 선택을 하고요. 혹은 뭐 부분적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엑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쇠 문제가 출력이 되고 이것이 엑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출력된 다음에 점점점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러한 형태의 엑셀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화면이 작아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폴더를 보게 되면 엑스포트 폴더에 지금 보신 아래 한글 엑셀 파일과 실제 출력된 문제들이 보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줬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임포트로 이렇게 옮기시고요. 임포트 폴더로 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임포트 폴더로 가면 이제 보이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눌러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뭐 100문제, 500문제, 1000문제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임포트나 엑스포트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제를 100문제씩 저희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저희가 그 100문제를 저희 DB와 문제를 통합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1000명이 그 100문제의 문제를 가져가시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 100문제를 제공한 선생님한테 한 달치 월회비를 DC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그 문제를 공유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문제를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조작됐다든지 중복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문제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졌다거나 뭐 그럴 때는 문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이 문제 작성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체크 메뉴입니다. 파일 체크 버튼을 통해서 지금 개별적인 문제가 오류가 있는지, 문제지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답 노트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요점 노트 파일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해서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기다 등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문제지를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기 편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 추가를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싶겠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문제지 파일만 클릭을 했는데 타이틀이 들어가고 뭐 출전 같은 거는 아직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출전은 직접 여기서 서울고라고 아마 입력해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을 디폴트로 그냥 자동으로 검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문제수도 자동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아래 한글 안에서 문제수 자체를 자동으로 가져오고요. 하나만 더 가져와 볼까요? 물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와 볼까요? 오래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파일의 사이즈가 좀 크거나 이제 문제수가 많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예, 지금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뭐 교육청 쪽에서 평가원 쪽에서 나온 것 같고요. 여기는 문제수 파악이나 그런 게 안 되네요. 아래 한글 파일마다 어떤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50문제면 50문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직접 클릭하면 오른쪽에 문제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나름대로 이제 아까 열었던 파일이 좀 크죠. 나름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문제를 등록하고 열렸네요. 문제를 등록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상당히 크네요. 231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점 노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지가 아니라 어떤 요점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모아놓는 거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요점이라고 한다면 요점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거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타이틀이나 출전 연도, 키워드 이런 것들, 파일 타입 같은 것들도요. 요것도 이제 타이틀 가져오고 연도도 가져오네요. 요거는 뭐가 안 맞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거를 이제 요점 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정보는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게 될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그 다음에 오피스의 버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2비트인 거죠. 2016에 32비트. 그 다음에 한글 워드의 경로. 한글 워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아래 한글이 선생님들의 PC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70% 정도는 자동으로 검출을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눌러서 아래 한글이 실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버튼이 실행이 되고 열리면 정상적인 겁니다.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의 이름, 그 다음에 중복 방지를 위한 IP나 외부 IP, 그리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 IP들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해상도, 그 다음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 정보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항들이죠.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든가 그럴 때는 꼭 이러한 정보를 캡처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카톡으로 이런 걸 보내주신다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 구성이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는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인데 학생별 오답 노트와 취약점 분석이 없는 라이트 버전과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DB가 공유되는 버전이 있고 공유되지 않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쪽은 DB가 공유가 안 되고 이쪽은 DB가 다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이 프로그램 상품은 DB 공유가 안 되고 한 명씩만 사용하게 되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원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분일 경우에서부터 선생님이 10분이실 경우에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가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실제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6개월 동안은 20%씩 가입비는 20%, 월회비는 6개월일 때 5%, 12개월 가입하실 때 10%씩 DC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일 때와 12개월일 때의 금액이 나눠져 있고요. 저희 쪽에 이제 회원 등록을 할 때는 이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정확하게 설정이 된 다음에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회원 가입 쪽에 보시면 상품별 가격 보기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메뉴 그대로고요. 여기 보시면 요 해당되는 메일로 회원 가입이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회원 가입이 끝난 다음에, 물론 이걸 먼저 참조해야지만 회원 가입이 되겠죠. 이쪽 회원 가입하는 곳에 교육과정과 상품번호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먼저 보시고 상품 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회원명 아이디, 상품 번호, 가입 기간, 금액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늦어도 빠르면 두세 시간 안에, 늦어도 이틀 안에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제은행 큐브의 간략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동영상의 간략한 전체 메뉴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었지만 지금은 빠른 시간 안에 15가지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앞에 동영상 매뉴얼에는 이 메뉴가 어떤 것에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 메뉴가 가지고 있는 간략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각 메뉴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그 설명은 기초 자료에 해당되는 동영상 매뉴얼, 문제 작성에 해당되는 동영상 매뉴얼, 각각 15개에 해당되는 동영상 매뉴얼을 각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